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순방 기간에 김건희 여사는 공식 행사와는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따로 진행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추후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군인과 일본인 군인이 상륙했습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for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이것도 아예 한국산인가요? 네, 이거 아예. 저는 이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돌봐주는 프로그램에 속한 아이들이어서 수술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착하는데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아무나 괜찮습니다. 너무 순수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 형은. 취재 제한을 하는 거는 헌법 21조 2항의 그 언론 출판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검열을 받지 않게 한다는 그 헌법 규정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할 수 없고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그 헌법하고 문제가 없는 거고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 제공은 보도를 문제 삼지 그럼-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용산 가서 여쭈세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가 논란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MBC 전용기 배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진복 수석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진복 수석은 뒤늦게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와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그건 두고 이번에 봐왔어요. MBC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본인의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합시다. 이건 같이 뭐 맘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지난 정부 때도 우리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맞대 놓고 윽박 지르고 또 조롱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합시다라는 말이 상대를 갖다가 윽박 지르거나 강요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통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서 사용하는 합시다의 의미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세요. 대놓고 이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현재 하시는 모습 그만하시고 윽박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근데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게 된 겁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칠게 표현됐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에서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를 한 겁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핵관이 국정조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오늘 전당대회 시기 관련해서는 얘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국정조사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대부분 다 일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죠. 만장일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예산도 그렇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것들도 보면 정치 공세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표출되지 않으면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그런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당내 강한 기류들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국정조사 등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게 원내대표의 대화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당의 입장, 대다수의 입장도 있지만 저로서는 또 법안 통과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통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로서는 여러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의 뭐 압도적 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은 국정조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전에 권은희 의원도 회고에서 글을 올렸는데요. 전보다 국조를 하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의견이 혹시 더 있었어요? 어디에 뭐 조직에 모두가 만장일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고. 추모를 하지도 않고는 추모했다고 애도하려고 그러는데 애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더 이상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건 국정조사를 좀 안 해보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들과 의견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의견과 의중이 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또 이제 이른바 뭐 윤핵관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정조사 문제하고 윤핵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뭐 없지. 그 주장을 위한 주장일 뿐이죠. 대통령실 지키기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아니,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이만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회에서 장관과 여당 의원 사이에 조금 이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큰 일을 잘 수습하고 나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은 참사를 입신양명의 기회로 생각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오. 또 2, 3일 전에 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요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님도 과거에 세월호 사건 또 거기에 이제 광우병 사건 이런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국민 전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논란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은 고생이에요. 제가 장관 할 때 엄청나게 당했어요. 매국노로 당해가지고 우리 저 장관실이 그냥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상민 장관님 굉장히 중요한 게 진상규명하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사태 수습을 해서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가장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은총 위원님과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수습을 잘하면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이 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과거의 여러 가지 사태나 그 사건들을 잘 되새겨 봐가지고 그거를 잘해서 사후 대책을 잘 해달라 하는 그게 제 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는 오늘 이상민 장관 노하라고 그러다가 본인이 얘기 같은 거. 아니, 내가 그렇게 조금 놀라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광우병 때는 얼마나 당했습니까? 광우병 때 나오고 책임 잘 지고 나니까 국회의원 되지 않냐. 자. 한덕수 총리의 조금 과도한 영어 사랑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영어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걸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넥티드네스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인클루시브하게 방향을 굉장히 터닝을 하고 있어서 뭐 시리어스한 논의도 별로 못했어요. 지금까지 어프로치가 저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모태솔 최현배 선생님은 말씨는 결의의 표현이요 그 생명이요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제도적 개선 문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 그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현실적인 그러한 그 프라임 미션이 뭐였느냐 하는 것들이 아마 일본 아사히 신문사 이나다 기요히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태원 지역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그 엘리가 그렇게 디제스터 차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There are one-to-one people who are caring, be responsive to that kind of 서울시는 재난안전 대책 보유를 즉시 가동하여 앵커드라는 표현을 쓰고 entrenchéd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민들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지는 것, 플레이어들이 그 에이징, 그러니까 고령화가 급속되게 되고 또 팬데믹, 서플라이 사이드 이런 문제, 성장을 좀 메인테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리얼 레이트 오브 인트레스트나 내추럴 레이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거론될 이유가 없지만 중앙은행이 그거를 좀 스티뮬레이션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2%, 이건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같다. 저는 이것도 약간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 물론 금융기관은 아닌데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스테매티컬리 연결이 돼 있는 분야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런 막 디스럽션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큰 업무의 스코프를 총리실이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배우고 사랑하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